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이 있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일 먼저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코로나19가 다시 지금 확산하고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좀 주고 있고 또 방역 당국 긴장하고 있고 또 의료계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코로나19가 정치권 또 언론 방송계에 지금 끼치고 있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비상이 걸렸는데 먼저 CBS 기자 확진으로 정규 방송 중단됐다가 어제부터 재개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기자가 화요일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CBS 전체가 폐쇄가 됐는데 이 라디오 방송도 이 정규 방송이 중단이 되고 좀 임시로 음악 방송이 이어지다가 이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가 잇따라 음성으로 나오면서 일단 어제 오후부터 방송이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밀접 접촉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뉴스쇼를 진행하는 김현정 PD 역시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쇼에 출연하는 CBS 기자가 확진이 됐고 네, 또 그 자리에 그 다음 출연자가 이낙연 맞습니다. 후보였잖아요. 의원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뉴스쇼만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스튜디오를 한 채널에서는 쭉 계속 쓰기 때문에 네. 전체 그냥 그 채널 전체가 다 그냥 셧아웃된 거 아니에요? 네, 셧다운된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정상 기자는 CBS 안 나갔어요? 네, 저는 뭐 CBS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사 나갔어도 프로그램 나갔다는 말 하기에는 좀 두려워. 아니, 나갔으면 나갔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어쨌든 이 CBS의 시사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시사 전문 패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네, 이렇게 저렇게 오가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그때 CBS에 출연했던 분들을 접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후에 추가 확진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후에 추가 확진은 없고 이제 다만 다른 방송국에서 지금 확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EBS에서 지금 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EBS에서요. 예. 그리고 SBS 상암사옥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KBS 드라마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나와서 예. 네, 그 스태프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일단 음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에서 주로 취재를 하게 되고 또 네네. 취재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추가 취재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취약한 직종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기자들이랑 특히 외신 기자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요.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은 되도록 사무실도 안 가요. 어차피 그분들의 사무실 가봤자 외신 사무실이다 보니까 몇 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많아봤자 제일 큰 회사도 로이터인데 3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회사인데도 작은 사무실인데도 다들 이제 자택근무 하고 이제 너무나 굳이 불가피한 취재이다. 네. 이제 그때 한 명만 가서 취재를 하고 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그 나라 기자들도 물어봤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당번으로 만들어서 네. 뭐 3분의 1 정도는 사무실 그 회사에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택근무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화기는 꺼주시면 좋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기 때문에 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네요. 예,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이게 여러 가지 그래요? 예, 또 좀 문제가 돼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기자들의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이라든가 생활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네. 근무 형태도 그렇고 근무 시간도 그렇고 근무 강도도 그렇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이 언론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패턴도 바뀌는 건데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 보니까 지금까지의 취재라든가 어떤 방송 활동의 관행들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또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기자들이라고 해서 코로나19를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굉장히 좀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특히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외부 취재를 나간 사람들은 뭐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도 네. 지시도 또 그러니까 내리고 외부에서 있고요. 취재하면 회사에 들어와서 뭐 처리를 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네네.
집으로 가고 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네. 또 외부에서 뭐 이제 출퇴근하고 웬만하면 회의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고 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랑제일교회 이제 방역 당국하고 경찰이 이 명단을 요구하러 갔었는데 뭐 그 자리에도 기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좀 과열이 되기 마련이라 네. 좀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다른 뭐 브리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이제 좀 풀단을 짜서 이 기자들도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서로의 좀 취재물을 좀 공유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전에도 왕왕 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잘 이루어지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안에 있는 내부 기자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요 뉴스가 발생되는 현장 그곳에 가면 아무래도 취재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밀접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곳이 이를테면은 뭐 방역과 관련돼서 긴장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와,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지시 내렸고 거기서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그 사진을 따고 와야 되고 아니면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냥 동시에 똑같은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 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언론계뿐만 아니고 인류도 네. 이렇게 큰 팬데믹 상황을 겪은 거는 뭐 예전에 한 600년 전에 유럽에서는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현대인으로서 이런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아직 이런 질문이나 답변을 정확하게 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try and check 뭐 이제 시도해보고 검사해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개발할 거라는 할 것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네,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출입처로 향하는 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뭐 가까이서 취재를 하려고 해도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실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이제 뭐 밀접 접촉이 이제 안 되는 이게 비대면으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취재 대상 쪽에서 아예 이 코로나19 상황에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닫아버리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도 왕왕 근데 있다라고 저도 들었고.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언론이 좀 일부 작은 분야들에서 단합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자단은 그 기자실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비대면으로 취재하라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얼마나 취재가 가능할까? 이제 그리고 딴 나라들에서도 이제 원래 대통령이 아니면 총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이제 기자회견들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가끔씩 기자들이 힘든 질문들 물어보면서 정치인을 좀 약간 좀 더 양심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언론이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일부 나라들에서 그런 기자회견들도 이제 취소됐어요. 이제 2주에 한 번씩만 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이제 사회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이제 원래 한 좌석에 한 기자가 앉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자 임원수가 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백악관 맞는 브리핑 같은 거 봐도 보면은 그 잔디밭에서 이제 의자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고 앉을 수 있는 그 기자들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백악관은 그래도 이제 야외로 가서 좀 약간 공간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기자회견하는 그 장소를 유지하되 그 좀 약간 좌석들을 비워버리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기자들만 집어넣으면서 기자회견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 다 코로나를 가지고 좀 약간 언론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방역을 좀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한국은 기자회견 잘 안 해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네, 뭐 이 공식 브리핑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죠. 네, 뭐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고 뭐 보도자료도 바로바로 올라오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이 백악관 기자회견처럼 뭐 인원수를 좀 줄인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네, 뭐 알파고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기자들로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취재원으로서도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뉴스가 좀 많이 논란이 됐어요. 국민일보가 마스크 관련한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 사진을 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기사가 지난 19일에 올라온 기사였는데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 턱 마스크,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턱에만 쓰는 네. 그 행위에 대한 비판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기사 자체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 기사 문제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네네. 예. 이 문제는 페이스북에 이제 관련 기사를 소개할 때 이 썸네일이라고 하죠. 예. 그 처음에 눈에 딱 보이는 사진, 그 사진을 김정숙 여사 사진을 올린 겁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김정숙 여사가 뭐 턱 마스크를 한 사진이 아니고요. 네. 3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오기도 전에 네.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이 모자를 쓰고 있었고, 이 모자의 끈이 마치 이제 마스크인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진이었어요. 아, 턱 마스크가 아니고 모자의 끈이었다. 네, 모자의 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뭐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으니까 뭐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게다가 이제 해당 기사 멘션이 또 마스크 좀 올리세요. 마스크 좀 올리세요라고 멘션이라고 하면 그 기사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마스크 좀 올리세요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쓰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 부인 사진을 쓴 게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좀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2시간 30분 뒤에 이 국민일보는 해당 사진을 교체를 했는데 이 파장이 잦아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도 관련이 없는 사진이고 또 관련이 없죠. 시기도 한참 다른 전이고. 것이고 전이고. 네. 근데 해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명을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는데 예. 직접 국민일보가 해명한 것이 아니고 취재를 통해서 별도의 이제 해명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뭐 국민일보가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통해서 뭐 입장을 들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일종의 이제 시스템 오류라는 게 이제 국민일보의 아니 주장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 페북에다가 링크를 달아주면 네. 페북이 항상 관련 기사의 사진을 받아주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모 신문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칼럼을 쓰는 건데요. 저도 이제 네클이니까 이제 페북에다가 올리면서 이제 저는 자랑하고 싶은데 가끔씩 제가 그 기사 링크를 올릴 때는 원래 제 전면 사진 나오거든요. 가끔씩 딴 사진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 페북이 그 링크를 받아서 좀 나름 이제 이상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지 종종 저는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에 이제 김여정 여사의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사람 좀 약간 의심 들기도 하긴 하지만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는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좀 제가 의도했던 사진과는 좀 다른 사진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국민일보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김정숙 여사의 사진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수해복구의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진이 없어서 3년 전에 있던 사진을 기사에 그걸 썼다라는 겁니다. 뭐 그 기사에는 그 사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이 신문의 이제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뷰 포토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기사로 등재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이제 담당자가 이제 휴가를 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좀 오류가 겹치면서 한마디로 이제 실수와 오류가 겹쳐서 이 사진이 올라왔다라는 거지 이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국민일보 측의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알고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사과문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물론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책임은 국민일보 이름으로 진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갔습니다라는 것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시스템적으로 잘못 올렸다는 거 밝혀야 되고 어쨌든 그게 국민일보에서 결과적으로 그 사진을 쓴 게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를 했었어야죠. 알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언론인들의 공짜 취재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고 짧게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와 언론인들 사이에 공짜 취재가 있었고 1인당 60만 원짜리 취재가 아닌 투어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인천관광공사 팸투어 결과 보고서라는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2018년에 두 차례 그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호텔, 예. 그 호텔하고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그러니까 미리 체험을 시켜주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그 1차에는 동아일보, 서울경제, 아주경제 등 10개 언론사 소속 11명, 그리고 2차에는 그 12개 언론사 소속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1인당 60만
10만 원 정도의 그 여행 그 상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도 부르지 그랬어요. 진짜. 외국에서는 이런 거 허용돼요? 어때요? 안 돼요. 저 이거 진짜 농담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관련된 기업은 우리 외신들도 모았거든요. 방금 전에 언급된 기업이. 예. 그때 너무나 비싼 예쁜 연필을 선물해 주셨지만 돈을 안 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기사를 쓰게끔 만들라고 팸톤은 하긴 해. 이거는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압적으로 기사를 써라. 예. 아니면 돈을 주면 이제 눈치가 채잖아요. 아, 돈을 주니까 기사를 써야겠대.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제가 이제 관련된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당해왔는데 제가 이제 당했던 것보다는 증인으로 지목했어요. 한 7년 전인가 6년 전에 또 이렇게 어떤 지방 단체가 지방 지자체가 우리를 외신 기자들을 어디에 데리고 갔어요. 네. 고급 호텔에서 숙박시켰어요. 이제 다음에는 판진심 판 농담 삼아 이제 우리한테 기사를 예쁘게 써주시겠죠라고 했거든요. 네. 관계자가 제 옆에 있는 이제 외신 기자분도 뭐 생각해보고 기사할 내용이 있으면 쓰고 하면 안 쓰죠. 아 근데 기사 쓴다는 기대를 가지고 초대하신다면 다음에 초대하지 마세요. 아까 갑자기 이렇게 단호히 하니까 네, 네. 분위기가 좀 약간 개졌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홍보 기사성 아니면은 홍보성 기사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그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성 기사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 본다 보면 뭐 공직감시라는 명목으로 언론인들이 그동안 뭐 외유성 출장 같은 거 비판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유튜버들 뒷광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실렸었는데 그랬죠. 네. 언론인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용납해 오고 해왔다는 건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저는 이 팸투어라는 것 자체를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어떤 여행 상품이 있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싶으면 광고를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을 불러서 일종의 뭐 편의, 이게 향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좋은 기사를 써서 이제 내달라라는 것은 그 언론인으로서 좀 객관성이 이미 침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이제 당사자가 된 거잖아요. 그 향을 이제 저는 받은 그런 셈이니까. 팸토들을 잠깐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비율적으로는 저는 15% 정도 썼어요. 아니면 20%. 무슨 말이냐면 5번 팸토가 갔다면 한 번만 기사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 진짜 이거는 진짜 소개해야겠다. 저는 그때 이제 터키 외신 기자였는데 이 터키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겠다고 해서 그때 기사 쓴 거지 나머지 네 번으로 하면 비율로 짜서 이건 별로 소개할 가치가 없네 하고 썼어요. 그럼 그걸 물어볼게요. 그 팸투어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일반인들이 거기를 가려면은 다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가는 것인데 그렇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싶고 그 여행 같은 경우는 식사도 다 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특혜를 받아서 기사가 나가는 건데 안 나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거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상당수의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이런 팸투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는 봤지만 정작 권익위는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네, 이거 뉴스타파 취재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이 권익위 측에서는 위반 사례로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 편의라는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 한 명에게 촌지를 주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 명에게 동시에 촌지를 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가? 근데 그 60만 원으로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 6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60만 원이라는 게 그 여행 상품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여행 호텔 상품만 숙박비가 가격. 35만 원, 그다음에 뭐 식사비가 10만 직접 원. 돈을 안 줬어요?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고가의 상품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자가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려면 본인 돈으로 내고 해서 여기에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렇게 근데 설명을 기자는 해야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정통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 있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기자들을 네. 가서 한번 여행 시켜주고 이제 기사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근데 기사 쓰라고 압박하는 순간부터 문제이지만 그거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요. 터키 관광공사도 예전엔 지금 요즘 돈이 없지만 거의 매년 한국에 있는 기자 20명으로 모아서 터키 이제 관광 시켜주고
그 사람들 기사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이게 뭐 전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네. 확실히 이제 뭐 광고를 하려면 광고를 정확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사로 쓰려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것이 뭐 관행이거나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래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게 용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